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의 의견,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14화 뉴스앤조이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앤조이의 진행자 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에 빠진 YQ채입니다. 무슨 게임이에요? 여러가지 게임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모찌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또 근 한 달 만에 만났는데요. 그 사이 별일 없으셨나요? 큰 별일 없었습니다. 무슨 게임 하세요? 여러가지 게임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게임 다 말하기에 시간이 좀 걸리고 그냥 주로 그 PC 게임들 있잖아요. 온라인 게임보다는 그런 걸 하는데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게 게임하는 그 플랫폼이 좋은데 제가 원래 요즘 게임도 동영상처럼 스트리밍이 되는 걸 아시나요? 네. 그래서 인터넷만 되면은 내 컴퓨터가 똥컴이라도 그걸로 고사양 게임들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보면 이것도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인데 컴퓨터는 미국 어딘가에 있고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동영상 보듯이 똑같이 그걸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만 잘 되면 되는데 이게 한 달에 거의 6,000원 꼴로 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게임을 개별적으로 사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어서 다시 게임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대부분 걱정하는 게 이게 스트리밍으로 하면은 반응 속도가 느리지 않냐 그런 걸 걱정하는데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느린데 제가 지금 대만 걸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냥 혼자 싱글 게임이라면 차고 넘쳐요.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 네, YQC가 게임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 약간의 한심한 눈초리와 게임하는 거 싫어요.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게임 안 하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되게 싫어요. 게임만. 제가 게임만 하면 엄청 옆에서 뭐라 하고 심지어 전 컴퓨터 게임도 아니고 핸드폰 게임 그냥 다른 거 하면 뭐야? 하면서 그다음부터 그거 하고 있는 것만 보면 엄청 뭐라요. 그래서 내가 빨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애를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다 하고 나도 똑같이 해요. 나랑 남는 시간에 이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했는데 그냥 싫대요. 그리고 나가 또 좀 지나서 괜찮으니까 하래요. 그래서 또 하고 있으면 또 뭐라 동성애 혐오하는 한국교랑 똑같은 거야 그거. 아니야. 그게 그런 거야 그냥 본능적으로 싫은 거야. 약간 본능적으로 싫은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긴 한데 약간 그런 거죠. 내가 뭔가 바쁜 일을 할 때에 게임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나도 좀 여유로운 시간이고 저 사람도 여유로운 시간일 때 좀 같이 대화를 하거나 같은 어떤 매체를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했으면은 훨씬 더 풍성한 저녁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마치 너와는 단절 이렇게 된 상태로 저녁 때 게임을 충분히 하니까. 얘기를 많이 해요. 저녁 먹으면서. 그리고 저도 저 YQC님하고 같은 입장인 게 네. 그렇다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외롭다, 외로워. 어차피 와이프도 자기 거 인스타 보고 자기 거 하고 하는 건데 제가 똑같은 거예요. 저도 옆에서 인스타라거나 다른 걸 하는 때는 괜찮은데 그냥 게임하는 게 보기 싫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게 제일 그냥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금방 지웁니다. 네. 전 안 지워요.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청소년 아들 키우듯이 너는 1시간만 하기로 하지 않았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잔소리를 하면 난 차라리 그렇게. 그거라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1시간만이라도. 한번 논의해보세요. 토의해보세요. 토의. 알겠습니다. 몰래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제 지금이 녹음 날짜 2월 17일인데 이제 곧 3월이 와서 이제 새 학년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올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학년을 맞게 돼가지고 올해는 진짜 멘탈을 잘 잡아야겠구나라는 반을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다리를 얼마 전에 꼬맸어요.
왜요? 왜요? 그 절단했나요? 뭐 절단 당할 뻔할 정도의 어이구. 그러니까 어느 오. 느낌이냐면 밤이었고 그리고 막 큰 도로가 아니라 그냥 뒤에 뒷 샛길 같은 데였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은 아니고 아무튼 엄청 큰 블럭이 하나가 이게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하수구 위를 이렇게 있다가 음음.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아. 그 제가 오늘 어우, 그 밟고 넘어진 거예요? 오늘 오는 길에 사진을 찍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 보도블록이? 어. 아, 이거 거기 있는지, 아니, 밟았는데 넘어진 거예요? 봐봐.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근데 이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밤중이어가지고 어두워서 더 안 보였던 거예요. 길 걸어가다가 그 헛디딘 거예요? 빠진 거 아니에요? 빠졌어요. 응응응.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그냥 거기가 길이니까 거기 따라서 가고 아니, 근데 왜 있었는데 여기로 걸었어요? 옆에 큰 게 납도. 거긴 차도니까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 제공되어 있는 인도로 저는 걸었던 거죠. 거기가 인도 맞나요? 왜냐면 이게 쭉 보면 여기 이 봉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네, 구분점이구나. 구분점이라 가지고 음. 그래서 밤이었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몰랐어요. 이렇게 내가 와 빠지는구나라는 것도 몰랐고 어. 정신을 차렸는데 막 제가 그때 슬리퍼를 신고 털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왼쪽 방은 이미 신발이 날아갔고 오른쪽은 젖어 가지고 어우, 하는데 쉣. 거의 제 허리보다 좀 위쪽까지 빠진 거예요. 그래 음. 가지고 와, 씨. 아무튼 지금 저는 그 아픈 것보다도 너무 놀랬고 실내 신발 하나를 잃어버린 게 굉장히 이제 막 후레쉬로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쪽은 젖은 상태, 한쪽은 맨발로 해서 집까지 한 5분 정도 거리여 가지고 집까지 왔는데 걸릴 것 같은 거죠. 와이프한테 엄청 혼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슬리퍼를 집 앞에 있는 그 재활용장 헌옷 수거함에다가 던지고 맨발로 들어온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는 왔어 하고 양말 벗은 다음에 옆에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서 아, 씻는데 왜 얘기를 안 했어? 혼날까 봐요. 왜 혼나요? 그래요. 저희 잘 혼나요. 예? 근데 아니, 이거 혼날 문제 아니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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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쳤잖아요. 다친지를 몰랐어요, 그때. 어. 그래서 이제 발이 더러워졌잖아요. 음. 하수구에 발이 빠졌으니까 하고 다리를 들었는데 피가 어휴. 엄청 나고 있는 거죠. 어디? 바로. 정강이 다리 쪽? 정강이랑 해가지고 어우, 씨. 결국 총 3군데를 꿰맸는데 어우, 아, 피가 쉣. 철철 나와서 이실직고를 했죠. 나 사실 오는 길에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피가 났다 해서 바로 병원에 가라. 애기가 있으니까 같이는 못 가고 그래서 아우. 동네 저희 소아과가 밤 11시까지 하는 곳이 있어요.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아, 그래가지고 소아과로 갔어요? 그 열린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가까우니까 음. 그냥 봐서 괜찮으면 드레싱만 하면 되니까. 근데 가자마자 바로 여기는 빨리 응급실에 가세요 해가지고 여기를 꼬맸습니다. 꼬매고 몰랐는데 여기가 어쨌든 살이 배인 것도 아니고 완전 짓눌려 가지고 엄청 해고 아이고. 다음날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팔꿈치에도 이렇게 막 멍이 들어 있고 그치, 그렇지. 그치. 여기 반대쪽 이 허벅지는 아직도 까맣게 멍이 들어 있고 아유, 제대로 빠지셨나 보네. 네. 이거 그날 시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병원비도 아마 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제가 사는 그 김포시에 살고 있는데 김포시 시민들에게 그냥 모두가 그냥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시민 안전보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뭐 그걸 신청을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얘기의 결론은 여러분 마음에 볼 때 밑에 잘 보고 다니시고요. 아, 저도 한번 하수구에 빠진 적이 있긴 하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약간 덜 닫혀 있는 하수구였는데 아. 그때 이제 약간 빠졌는데 약간 저도 빠질 때 내가 빠지는 느낌이 아니라 왜 갑자기 세상이 주저앉지? 이런 느낌으로 거기가 되게 깊었는데 아마 빠졌으면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근데 약간 반만 이렇게 딱 걸쳐서 빠져가지고 거의 운동신경이 없었으면 정말 크게 다쳤을 수도 있는데 저도 최근에 연못에서 이제 일하는데 연못에서 억새 자르다가 억새 정리하다 빠져가지고 추웠습니다. 연못에 빠졌죠. 네, 네. 거기 좀 낮아가지고. 네. 아니 저는 빠졌다라는 인지조차를 못한 게 아마 이렇게 갑자기 몸이 쑥 내려가면서 당황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바로. 그치. 나는 이미 저기에서 올라와 있고 그때 인지가 돌아온 거예요. 반사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게 뭔가 이렇게 쑥
빠졌다가 큰일 날 뻔했 골로 갈 뻔했습니다, 진짜. 맞아요. 어디 안 조심해야 돼. 부러진 게 다행이네. 그래서 지금 꼬매놨고 뭐 이틀에 한 번씩 정형외과 이런 데 가서 소독 받고 실밥 뽑으라는데 정형외과 안 가고 네. 와이프가 간호사니까 매일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나요. 이게 앞쪽이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이게 피부가 당겨져서 그래서 3월 전에는 빨리 나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뉴스앤조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도 뉴스앤조이에서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입니다. 2024년 1월 11일 뉴스고요. 박요셉 기자님이 쓰셨습니다. 그럼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평신도 교회 관련 세미나 홍보 기사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기상청 단톡방에서 그 평신도 사역자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딱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뉴스가 짧아서 YQCM은 싫어하지만 전문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여기 대화 이런 것도 없고 해가지고 따르기 못하고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 대학교 신학대학원 FX, 이거 뭐죠? 익스프레션스 오브 철치에서 선교적 교회, 선교 과정과 FX 코리아가 평신도 교회 가능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1월 27일에 뭐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국내외 평신도 교회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평신도 교회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하고 이 세미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개념을 먼저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교회라는 말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교회 권한과 책임을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등하게 나누는 민주적인 교회, 목회자를 두지 않는 대신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대표직을 맡고 매주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공동체, 혹은 교회에 헌신한 소수의 평신도 리더들이 설교와 행정 등을 책임지는 그룹 등이 평신도 교회로 분류되는 모임에서 볼 수 있는 형태들입니다. 라고 했고요. 저희가 평신도 교회 관련해가지고 기상청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게 김영석 교수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평신도 교회 소속이다라고 했을 때 YQ채님이 그런 곳이 있냐 처음 들어봤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할 평신도 교회는 또 이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평신도 교회가 좀 다른 모습인데 먼저 구성원 중에는 공동체의 상처를 받거나 적응하지 못해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감을 느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기존 교회를 함께 출석하는 이도 있고 평신도 교회 구성원들은 자신들끼리 찬양 설교 담당을 정해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이나 책을 읽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일요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 평일 저녁에 모이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냐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기사 제목에 우린 그걸 교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라는 게 약간 요 문장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을 가진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교제를 나눕니다. 그 속에서 갈등과 고민, 아픔과 슬픔, 소망과 기쁨 등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억지로 참석하라고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만나 자생한 모임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교회밖에 떠오르는 말이 없습니다. 하고 해외에서는 관심사 모임이 교회로 발전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세미나에서는 4개의 발제를 준비했는데 나성훈이라는 분은 작은 나무 공동체, 문수라 분은 어울교회에서는 이분들은 교회 난민 쉼터로서 평신도의 교회 역할 그리고 어울교회를 통해 배운 평신도 교회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이미 했던 세미나니까. 작은 나무 공동체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지인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를 향한 고민이 평신도 교회로 발전을 했고 몇몇은 다니던 교회를 떠나고 일부는 남아있지만 이들의 실험과 도전은 8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울교회는 대학에서 알게 된 청년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저마다 기성교회와 리더십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안전한 공동체를 희망했습니다. 2017년 서울 외곽에서 터를 잡고 매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과 취업이 찾아왔고 이것은 공동체의 큰 변화와 도전을 가져다 줬습니다. 직장에서 평신도 교회 커뮤니티 만들기 발제를 맡은 한병선 분은 기독 직장 모임이고요.
평일 저녁에 하는 기독 직장인 모임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청년 직장인들은 한때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사역의 힘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앓을 정도로 소진됐습니다. 기독 직장인 모임은 매주 서울, 경기 8개 지역에서 열립니다. 청년들은 왜 일요일 교회 대신 평일 직장인 모임에 참석하는 걸까요? 했고, 그 다음은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한 FX 선교과정 이야기고요. 평신도교회 세미나가 지향하는 건 새로운 생태계 형성입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신앙을 나누는 그룹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특성상 드러내놓지 못하고 자신들끼리 모이는 상황인데 이 세미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기독교인이 서로 힘을 얻고 동료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사는 이렇게 마치고요. 드디어 사실 저희 다 왔네. 사실 세미나 이후 후속 기사가 전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우리 그 준비하는 방에서도 이거로 할 건데 아마 그 이후에 또 나올 거니까 그거를 덧붙여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안 나왔네. 네, 찾아봤는데 찾아볼 수가 그냥 없죠. 홍보만 했네. 네, 뭐 그 뉴스엔조이 기자님이 안 가셨으니까 그랬던 게 아닐까요? 가셨으면은 뭐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기상청을 평신도 교회로 포함할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가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기상청 뭐 지금은 뭐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교회로 할 수 있을까요? 평신도 교회?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좀 사람마다 다른데 좀 교회에 대해서 넓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면은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충분히 기상청으로 교회 생활을 때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때운다고요? 아이고 말이 좋아 때우는 거지 그냥 그 대체할 수 있다. 네, 저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대체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위험하다라는 아, 마음이 계속 이렇게 불안함이 좀 기저에 있어가지고, 음. 이걸 정말 안전한 공동체로 내가 느끼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송치미님이 지금 빠져 계시긴 하지만 송치미님이 기상청 처음 합류할 때부터 말씀을 하셨던 게 이 기상청은 우리가 하는 말을 검증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없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떠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기상청이 정말 여기 위에 있는 교회들처럼 평신도 교회가 되려면 어느 정도 이 노력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형식들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지금의 형태는 뭐 그냥 방송을 위해서 하는 준비들밖에 없으니까 진짜 평신도 교회의 뜻이 있더라면 그러려면 우리도 평신도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성찬도 해야겠네. 성찬이요? 성찬 할 수 있는 건가요? 카스테라랑 포도주스 사다가 뭐 네. 저도 안 될 건 없지만 약간의 지금의 우리의 모임이 사실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혼자 했던 것 같아요. 방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들으시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모여서 준비하고 모이는 과정이 그렇다고 결코 쉽지 않고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모여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언저리에 좀 애매하게 걸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평신도 교회를 보면서 평신도 교회가 만약에 된다면 어떤 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 평신도 교회로 만약에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확장을 한다면 과연 누가 남을 것인가? YQ채님은 남을 것 같고 예. 홍지민님은 이거 위험하다 안 된다 하면서 결사 반대를 하실 것 같고 다른 목사님을 데려와서 한번 이 검증을 해봐라. 아, 그렇게 하겠죠. 주기적으로 남호선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러면은 또 신뢰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아마 설득이 되지 않을까. 네. 나 아마 안 오겠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아, 이게 사실 질문에
송치미님이 계셨으면 또 한바탕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송치민님은 어떤 질문을 줘도 한바탕 이야기하시죠. 평신도 교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평신도 교회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신도 교회 가능하죠. 아니 초기 교회가 다 평신도 교회 아니었나요? 초대교회요? 예, 그러니까 평신도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나중에 돼서야 계급이 생긴 거지. 아니, 처음에는 그 제자들이 있었고 음,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그 이후로 계속 뭐 이어갔던 거잖아요. 말씀을 예, 전하는 사람들이. 예. 그 평신도 교회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때는 직급이 없었잖아요. 제자들도 그냥 일부 성도들의 일부였고 다만 교사라는 직분이 예, 있었잖아요. 뭐 그때는 아 랍비라고 해야 되나? 그랬구나. 교사, 집사 그런 거 있었구나. 네. 근데 뭐 평신 목회자의 어떤 그런 직분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 목회자 그러니까 특별한 뭐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었네. 제자들이 있었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좀 평신도 교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면은 사실 중요한 거는 그런 뭐 형식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형식만 갖춰진다면은 뭐 어디서든 언제서든 이 교회 공동체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예, 굳이 뭐 건물이 없어도 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 오히려 그렇게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고 유연하게 변할 수 있으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뭐 오래 있을 사람은 오래 있고 그 짧게 있을 사람 짧게 있고 그렇게 약간 유연한 거죠. 지금처럼 막 뭐 어떤 11시에 모여가지고 뭐 그렇게 한 공간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뭐 이번엔 뭐 김포에서도 모이고 다음에 서울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뭐 안 바뀌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평신도 교회도 오히려 이게 교회의 새로운 그 차원을 열고 한국 교회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뭐 물론 음. 미미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교회의 모습이 계속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평신도 교회가 어떤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약간 목장교회의 느낌이거든요. 제가 음. 보기에는. 목장교회나 아니면은 뭐, 그 사내에서 하는 기독교 공동체 이걸 뭐라고 부르죠? 신우회. 신우회 음. 같은 그런 느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인제 이것도 하나의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음. 예배처럼 우리가 중요시 여기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면은 '교회를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음. 해서 우리가 평신도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변화되는 교회 모습 속에서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음. 저는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이게 무조건 위험해 안 돼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걸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음.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최근에 교회를 옮기긴 했지만 아, 옮기셨어요? 네, 결국에는 인제 와이크챗 씨랑 같이 그 목장도 정했어요. 네, 교회를 다니기로 해서 옮겼는데, 그 이전 교회 같은 경우에는 1 년에 2번 정도를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해요, 일부러. 근데 그 어. 이유가 인제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장끼리 같이 예배하는 방법을 알아야 어? 한다."라고 해서 예, 다 같이 일종의 모여서 훈련을 하는 거네. 예, 대박이다. 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시적 상황을 대비를 해서. 왜 우리는 어쨌든 계속 휴전 국가잖아요. 예. 그런 어.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전쟁에 어쨌든 뭐 전쟁이 아니더라도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 이 작은 공동체에도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음음. 하기 위해서 원래 기존에 갖고 있는 목장교회 뭐 GBS 하는 거 음음. 플러스 인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녹음을 해 가지고 링크로 다 보내줘요, 목장마다. 그러면은 그걸 같이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이런 시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번은 뭐 오픈하우스라고 해서 음. 목자나 아니면 목원 중에 한 명이 자기 집을 오픈할 수 있다 하면은 오픈하우스를 해서 뭐 새로운 사람들 초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형태들을 경험하게끔 하거든요. 목사님 1 년에 2번 휴가 가시는 거 아니시죠? 아마 해외를 가실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때도 뭐 헌금도 걷고 똑같이 그 예배 형태를 하고 주보도 우리가 만들고 막 그런 어. 시간을 가져요. 네. 그런 걸 하면서 '아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쪼끔 여기에 나오는 거랑 다른 점은 음. 어쨌든 이전 교회에서 했던 그 방법들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긴 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보통 그걸 핵심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니까. 예예. 예배 때에 설교 말씀이 무조건 핵심이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 평신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진 모르겠지만 아까 뭐 기사 본문에 보면은 책을 읽기도 하고 뭐 같이 뭐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예.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또 음. 안전하게 잘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일단은 어 목사님들 중에서 이 평신도교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러면 결국 밥그릇이 없어지는 것도 하고 뭐 완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신 분도 좀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형태를 더 지향해야 된다. 뭐 요 정도 얘기는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이야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모찌님이랑 왈큐샤님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지만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요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밖에 계신 송치미님부터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알레르기 일어날 거예요. 일단은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위험하다. 뭐 이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이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할 것 같거든요. 음. 이건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음.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 아닌가요? 뭐 그쵸. 그러니까 그 교회 그것도 우리가 교회지만 결국에 우리가 계속 뭐 기상청에서 몇 달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결국 모여 가지고 같이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 모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뭐 결혼할 때 결혼식 순에 따라서 뭐 이렇게 척척척 그냥 결혼식장 가고 그냥 돈만 지불하면 결혼할 수 있었더라면 요새는 이제 본인들끼리 결혼을 순서랑 뭐 이런 것들을 꾸미면서 뭐 새로운 방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갔을 때는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이 만들어 내가는 사람들이 또 해야 될 숙제인 것도 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면서 계속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옛날 좀 완전히 MG 같은 느낌이 아니니까 어 교회의 이런 형식대로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가 됐으니까 그거를 빼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YQ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에도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되지라고 하는데 그 마음 저편에 약간 찜찜함, 음. 뭔가 불안함이 계속 동반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만약에 네. 이렇게 평신도 교회들을 위해서 그 목사님들이 그 설교집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네. 1 년치 설교집을 준비해 줘서 거기에 인제 뭐 말씀이랑 그다음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간략하게 3 대지 정도를 본인들이 적어서 1 년치를 딱 준비해 줘서 평신도 교회가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성경도 읽고 자기들이 찬양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예배 주신 그 예배 지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매주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우선 대답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같이 함께 평신도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준다고 해서
저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평신도들 9명을 모아서 제가 10명을 만든다 치면 그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분들이 평신도 교회에 대해서 뭐 다 오케이를 하긴 했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식과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학대를 나온 목사님과 뭐 교회 예배 형식과 이렇게 있지만 내가 뭔가 평신도 교회를 처음 만든다 하면 진짜 처음부터 뭔가를 꾸리면서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나 혼자나 뭐 제 마음에 맞는 사람 두세 명이서 교회를 시작하기에는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인원이 적어서? 에이, 왜요? 인원이 적으면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인원이 적으면 그만큼의 우리가 성찰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가고 있다는 그 성찰과 어, 이런 것들이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안 그러니까 될 것 같다? 예, 일단 혼자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고 단 뭐 두 명이나 세 명, 그러니까 세 명 지금 같은 세 명이라고 하면은 약간 네, 최소 5명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좀 다른 의견도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성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음, 평신도 교회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음, 형태가 필요한 거잖아요. 음. 형태가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음. 그게 형태라고 생각이 아, 들었는데. 그 딴 거 다 빼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시는 설교집이나 요거 관련해서 예, 뭐 일주일에 예. 한 번씩 그거에만 어, 그렇군요. 아니 저도 약간 갇혀 있나 봐요. 왜냐면 음. 모여 가지고 또 뭐 찬양도 부르고 그럴 수도 아 있죠. 네네. 찬양도 부를 수 있고, 뭐, 이런데, 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뭐, 예시로 말씀해주신 작은 나무 공동체나, 뭐, 어울교회, 뭐, 네. 직장인 모임, 여기가 다 형태가 다를 것 예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모였을 때에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근데 사실, 이 예배 드리는 형태가 다 다른데, 이 다름에서도 특징이 있잖아요. 음음. 이 그 교회 공동체마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서, 그죠. 예, 뭐 그렇게 형태가 뭐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아. 들긴 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결국 모일 거고 그 네. 인원이 뭐 2 명이든 3 명이든 네. 상관이 없다. 저는 상관이 없을 것 음. 같고, 근데 이제 본질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우린 예배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과연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가 핵심일 것 음. 같고, 음음. 어떤 형태인지, 몇 명이 모였는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느끼긴 음.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목사님들이 그걸 주더라도 다양한 뭐 우리가 그냥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걸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라고 끝내기보다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의 그 소개하고 있는 세미나에서 4개의 소속에 있는 분들이 발제를 준비를 했어요. 뭐 작은 나무 공동체, 어울교회, 기독 직장인 모임, 성공회 대학교 신학대학원, FX 선교과정 이렇게 4곳인데 만약에 넷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 그래도 되는데 아무 데나 선택할 것 같긴 한데 비슷비슷해가지고 아니요, 좀 색깔이 달라요, 이 4개가. 작은 나무 공동체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어서 고르신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뭔가 그냥 이 집 짜장면 저 집 짜장면 중에 어떤 짜장면 먹을래? 약간 그런 제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이어서 음, 다 좋은 공동체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작은 나무 공동체를 실제로 이런 공동체가 저희 교회에 있어요. 교회 다니시던 교회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나가서 그분 따라서 같이 가정교회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가 그거는 있거든요. 평신도 교회라고 그건 아닌데 평신도 공동체는 아닌데 그런 비슷한 케이스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있다. 예. 선택을 하면 이걸로 할 것 같습니다. 모찌님은요? 저는 어울교회를 왜요? 선택할 것 같은데, 어울교회가 잠깐 이제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아, 저도 예. 기사에서 봤을 때 대학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맞아요. 시작을 했는데 이 청년들이 커서 또 결혼도 하고 그쵸. 출산도 하면서 여러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했다라고 하는데 어울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저희의 고민과 맞닿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음. 아마 나이대도 저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음음. 같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대학부 때에 뜨겁게 하나님과 막 음. 교제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도 하고 그리고 뭐 음음. 대학교 안에 있는 그 단체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거쳤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또 같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뭐 청년의 고민과 음. 뭐 교회 결혼하고 났을 때 또 고민과 이런 것들이 좀 어울교회랑 비슷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좀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제일 먼저 가 보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저는 일단 성공회 대학교랑 기독 직장인 모임 이 두 개는 안 갈 것 같아요. 일단 왜요? 왜냐면은 뭔가 그러니까 성공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학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공이 뭐 이런 거고 결국에는 평신도 교회라기보다는 여기는 뭔가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곳인 것 같아서 목적이 좀 다르고 기독 직장인 모임 같은 경우는 어 뭔가 제 가까운 분이 여긴지 모르겠는데 여기랑 이름이 같은 건지 비슷한 건지 아무튼 요렇게 비슷한 이름이 여러 많이 있어요, 단체가. 기독 직장인 모임 이렇게 해 가지고. 근데 거기에 제 가까운 분이 다니고 있는데 결국 거기는 어찌 됐든 직장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네. 근 직장 없으면 못 들어가네. 근데 물론 직장 다니다가 퇴사를 한다고 뭐 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것도 일단 마음에 안 들고요. 직장 없는 네. 사람들 서러워서 뭐 또 하나의 차별이지 않을까. 물론 여기는 들어가서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를 두는 거죠. 우리가 직장 내에서 음.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지라고 하지만 그쵸.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그냥 저는 직장 내에서 좋은 그리스도인보다 집에서든 직장이든 음. 길거리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싶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도 작은 나무 공동체나 어울교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둘 다 가볼 것 같아요. 한 음. 번은 저희 가보고 한 번은 저희 가보고 음. 그래서 가서 모찌님하고 한번 어울교에서 만나고 와이프처님하고 작은 나무 공동체에서 한번 만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신도교회 세미나가 지향하는 건 새로운 생태계 형성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제 두 분이 평신도교회를 구성한다던가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모찌님은 아까 전에 그, 그건가요? 목사님이 설교집을 준비해 주시면 음. 하는? 네. 뭐 저도 네 약간 그런 거죠. 뭐 이전에 나왔던 이 평신도 교회 방식들이 나름 탄탄할 거고 자기들이 거기 안에서 또 은혜도 있을 거고 한데 약간의 저는 불안함이 아직은 있으니 음, 좀 목사님이 그 설교집을 준비해 주시거나 아니면 큐티 책에도 보면은 주일날 가정 예배지가 이렇게 들어있는 큐티 책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약간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음, 뭐 큐티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 말씀 기반으로 조금 질문들이 짜져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의 해석도 조금 각주도 달려 있고 요런 음,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음. 아이고, 와이프처님은요? 저는 그냥 범용성이 높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뭐 굳이 모이는 날짜도 일요일 아니어도 되고 뭐 직장인 그 모임처럼 평일 저녁 때 모여도 되고 그냥 시간 될 때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라고 부담을 크게 부담 안 가지고 누구나 편하게 왔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있는, 그렇죠. 일단 사람이 부담이 없어야지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말씀도 뭐 필요하면 뭐 딴 교회 거 말씀 가려다가 그 설교 들어도 되고 아니면 어떤 때 그냥 성경 공부 서로 성경 읽게 해도 되고 큐티 하든 뭐 딴 교회 GBS 가져와서 하든 그런 거 많으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오늘 놀고 싶다면 놀면 되고 그냥 자유롭게 어떤 때는 그냥 사교 모임이었다가 어떤 때는 뭐 말씀 모임이었다 그렇게 필요한 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고 범용성 높은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죠. 음. 네. 거의 어떻게 보면 이쪽에 플랫폼이죠, 플랫폼. 네. 저는 뭐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내가 꿈꾸는 교회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0% 만족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다닐 텐데, 저는 뭐 시설이나 뭐 시스템이나 이런 부족함보다는 결국에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니까. 근데, 교회 내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교회 내에서 많고, 근데 그거를 그냥 교회도 사람 다니는 곳이니까, 저 사람은 아직 부족하니까 하면서 그냥 그 부분을 은혜로 안고 간다라고 하지만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저는 싫고, 그리고 직장에서 늘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미지가 늘 좋지 않으니까 그것도 좀 안타까운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회식 자리 가가지고 교회 다니서 술을 먹지 않아요. 이런 약간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뭐 이런 선포를 하지만 직장 내에서는 어, 맨날 모여서 뒤에 사람들 욕하고 뭐 작당 모욕하고 일 많은데 야근하지 않고 금요일에 가야 된다고 금요일에 막 바로 퇴근해 버려. 이런 모습들이 사실 그냥 예시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표준이라고 생각해서 제발 저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평신도 교회라는 게 그냥 목사 떼고 교회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평신도 교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주일날 모여서 기성 교회들을 가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번거롭고 마음 써야 되고 하니까 그냥 우리 좀 편하려고 평신도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교회를 꾸리기 위한 모습들을 평신도 교회가 그러니까 한다면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다면 저는 평신도 교회를 위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는 편안함 때문에 합니다. 에이스 침대 같으시네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평신도 교회를 어, 새롭게 이렇게 한다면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거대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또 공동체니까 그 안에서 또 그냥 예배만 숑 드리고 그냥 떠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관계도 유지가 되고 그래서 어떤 뭔가 트러블이나 뭐가 이슈나 뭐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YQ체가 자기 할 일 다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막 싫어하는 박모찌의 모습은 과연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올바른 돌을 맞아야 됩니다. 누가 돌을 맞아야 돼? 박무지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만약 그게 박무찌의 방금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모찌야, 그거는 좀 너가 공개 처형하는 평신도 교회가 자아 비판이네. 자아 그러니까 비판. 그거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게 공개 처형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음. 되지 않을까. 아, 자기의 약점과 쓴뿌리를 다 오픈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안전하게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 이거 쓴뿌리신가요, 이게? 아니 뭐 어. 아주 쓴뿌리 그냥 맞아요. 피지피지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아, 그러니까 더 깊은 더 것도 깊은 이야기겠죠. 실제로 만약에 나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네. 그거를 모두 다 수용할 수 있어야겠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럼 소수여야 될 것 같은데 한 12명 안팎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네. 약간 그 소그룹 공동체 세미나 같은 느낌의 음.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만 이게 뭐 매주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하는 건 음. 아니겠죠. 근데 음. 저는 뭐 보통의 좀 규모가 큰 곳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12명 뭐 요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우리가 요 안에서 다 그게 괜찮아졌어. 그러면은 이제 더 조금씩 늘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국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를 그냥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끼리만 잘할 거야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전파를 하고 그렇게끔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계속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소그룹 공동체로 시작한 다음에. 근데 너무 결국에 또 대형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 교회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익을 받지 않지만 근데 사회주의도 처음 시작은 소박하고 아름다웠는데 결국에는 소련이나 북한 같은 괴물들을 탄생했죠. 뭐 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저희 이 기독교도 초기 기독교는 시작은 시작이 좋았어요. 좋아요. 그렇군요. 아마 예수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항상. 그게 진짜 처음 그 세대가 가면 갈수록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긴 하겠네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평신도 교회도 결국엔 계급이 생기고 맞죠. 그러네요. 장로는 아닌데 뭐 초기 멤버들 막 그쵸, 그쵸. 엘더 뭐 생기고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의 본능인지 참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그렇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리더십이 하죠. 세워지고 그런 과정에서 근데 사람은 너무 연약한 동물이다 보니 권력과 사람이 지어지면은 그거를 좀 누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영화 실험? 음. 감옥에서 네. 죄수 역할, 간수 역할 한 네. 아, 알죠. 네. 그게 딱 그런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는 뭐 그런 것처럼 너무 인원이 많으면 사실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 쪼개져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점조직으로 네, 점조직으로 일정 기간 인원이 네, 늘어나면 좀 쪼개지기도 하고. 쪼개지고 배가하는 형태로 목장이 오. 배가하듯이 그런 공동체가 여러 곳에 이렇게 또 음. 세워지고 지역별로 세워지고 뭐 좋네요. 이러면은 좋죠. 괜히 모이려고 하지 말고 그 인원 또. 그러네요. 아무튼 제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교회는 그겁니다. 네. 한국 가서 천국 가서 누리세요. 진짜 이상적인 공동체는 천국에 가야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우리는 맛만 보는 거지 아니 사실. 저는 물론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내가 사는 지금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그런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볼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교주가 되세요. 기상교. 저희 넣지 마시고 혼자 하세요. 아니 마르타님 진짜 생각 있던데 뭐 예. 백마교인가? 어른 동산. 어른 동산 맞아. 네. 전혀 후원하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기성교회에 갇혀있지 않고 저마다의 교회를 세운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쪼이. 킹받네. 어이 씨. 쪼이. 야심차게 준비해봤습니다. 귀엽네요.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확실히 재밌었습니다. 좀 지루했습니다. 그 기사 읽는 부분이요? 예. 근데 평신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건 좋았습니다. 나 지금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예, 거기서 또 오는 인사이트들도 있고 뭐 만들 수 있으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상적인 당신도 교회나 공동체를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뭐 기회가 될지 그건 두고 봐야 알겠죠. 그렇군요. 저는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 새로운 교회는 목장 모임을 토요일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금요일에 하거나 미리. 예, 네. 전날 하거나 전전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럼 사실 조금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되게 길게 하거든요. 아무래도 가정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서로 감사 제목 뭐 삶 나눔 이러다 보면은 정말 저녁 반나절 시간에 다 써요. 예. 저녁 시간. 5시에 모이면 집에 갈 때 막 11시 막 이래요. 엄청 오래 하네. 근데 그것도 짧게 한 거래.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미 나는 예배를 다 드린 느낌이 드니까 일요일에 너무 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 이렇게 가도 되지. 홍신도 공동체를 보면서 '아 약간 이런 느낌은 혹시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뭐 몸이 편하려고 만드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네네. 그럼요. 네. 네, 저도 뭐 이런 짤막한 고민들을 해 봤는데 오늘 또 이 기사를 통해서 평신도 교회에 대해서 저도 좀 다시금 생각해 보고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거에 맞춰서 뭐 타협을 하면서 타협이라고 표현하면 또 기분 나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타협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순응하면서 일정 부분들은 하면서 다니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를 너무 지성 교회가 이상하고 별로여 가지고 신앙은 있지만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이런 평신도 교회를 좀씩 꾸려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뭐 무엇이든 있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이미 기성 제품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쟁취해 나가는 게 우리의 만들어서 쓰는데 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네. 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뉴스도 잘 읽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